오승덕 고시 3관왕 하신 분 주식을 엄청 공부를 했는데 그분도 주식을 실패했다. 원장님은 버셨나요? 저는 의사로 번 거보단 주식을 번 게 더 많죠. 정말요? 원장님 지금 의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돈 버신 지는 얼마나?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이나 되셨는데 그것보다 주식으로 버신 게 더 많으세요? 지금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있고요. 제가 평당가가 10만 7천 원인데 지금 84만 원이니까 290% 정도 수익이 났고 400%인가?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수익률 180%인데 회식할 때 막 얘기하신 거예요. 야, 우리 결과 좋아. 샀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코스피 4천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그럼 원장님은 이재명 새끼 대표를 뭐야? 지지하시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의사분들 소득이 일반인들보다는 솔직히 좀 많은 편이잖아요. 혹시 뭐 재테크 따로 안 하시나요? 요새는 다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현금이 계속 쓰레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오르고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얼마 전에 뭐 슈카월드 보니까 부동산의 아파트 상승률이 5억 연봉을 해도 따라갈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강남 반포에 있는 원베일리 평당 2억 가까이 찍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원장님 주위에서도 재테크 좀 많이 하세요? 보통 의사분들이시잖아요. 많이 하죠. 저는 주식 쪽을 하기 때문에 제 주변 지인들은 주식을 많이 하고 부동산을 하는 의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고소득인데 공부만 하다 보니 세상 물정 잘 몰라서 사기도 많이 당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뭐 주변에서 그런 사례나 뭐 그런 것들 좀 있으세요? 제 주변은 없는데 얼마 전에 임창정도 나와갖고 그 사기 당했던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의사들이 많더라고요. 지인 소개로 투자했다가 사기 당한 이런 게 많으니까 그때 어느 제약과 병원장님이 아마 지인들 소개했는데 그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들 소개하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뭐 의사라서 그런 건 아니고 사기 당하려면 뭐 그러면 원장님은 주식 한다고 하셨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코인도 있는데 왜 주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본과 3학년 때 책을 하나 읽었는데 워렌 버핏 투자법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로버트 헤그스트롬이 지었던 책인데 주식은 내가 잘 골라서 투자를 하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주식회사 임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주면 나에게 이익을 쉐어해 주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매력을 좀 느껴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은 깔고 앉아야 되니까 돈이 묶이는 그런 거라서 물론 부동산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죠. 일단 안정적이니까 대출을 많이 끼고 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은 버셨나요? 저는 의사로 번 거보단 주식을 번 게 더 많죠. 정말요? 원장님 지금 의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돈 버신 지는 얼마나?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이나 되셨는데 그것보다 주식으로 버신 게 더 많으세요?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 사례나 이 정도 자랑할 수 있다 싶은 종목들 자랑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삼양식품이 있고요. 제가 평당가가 10만 7천 원인데 지금 84만 원이니까 290% 정도 수익이 났고 엔비디아를 20불 정도 때 사서 수익 내고 있고 엔비디아는 몇 %세요? 엔비디아는 400%인가? 아니 뭐 이거 잘된 케이스를 얘기한 거고 못 본 것도 많죠. 예전에 썬데이토즈가 처음에 스펙 상장을 했어요. 애니팡 1으로 대박이 난 회사잖아요. 썬데이토즈가 이제 애니팡 2를 출시한다는 거예요. 애니팡 2가 사실은 캔디 크러쉬 사과를 베낀 게임이기 때문에 캔디 크러쉬 사과가 그때 잘 되고 있었고 사실 그때만 해도 일매출 계산해서 월매출 계산하고 구글에 떼주는 거 빼면은 이익이 얼마 날 거다 뭐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애니팡 2가 잘 될 거라고. 왜냐면 이미 1000만 이상 사람들이 쓰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카니발라이제이션 될 테니까 애니팡 2가 잘 되겠다 싶어갖고 2 출시 직전에 4,000원에 사서 16,000원에 팔고 나온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크라운 제가가 사실 엄청 썼어요. 왜냐면 혜태 제가를 LBO 방식으로 인수를 했는데 부채가 많아서 그러니까 사실 얘네가 에비타가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이자 비용이 300억 그리고 감가상각이 300억 실제 이익은 400억으로 찍히지만 실제 들어온 돈은 1,00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샀는데 허니버터 칩으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때 20만 원에 샀는데 90만 원까지 갔다가 80만 원에 팔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식 격언 중에 1번 한국 주식을 하지 마라, 2번 그걸 잊지 마라. 그쵸. 예, 워런 버핏이 얘기한 걸 따라한 것 같은데 국장한 이유가 군의관 때는 휴가를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투자 잘하시는 형님들을 따라서 주식회사 탐방을 다녔거든요. 탐방을 가면은 주식 담당자분이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매출과 이게 어떻게 성장할 건지 계획을 얘기를 해줘요. 그런 얘기를 듣고 좋을 것 같으면 투자를 하는 거죠. 아파트 임장 가듯이 그렇게 가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 회사들이 증권회사 사람들이나 투자자문사 운용사 사람들은 잘 받아주는데 개미들은 잘 안 받아줘요. 저는 주식 스터디를 많이 하는데 지금도 하세요? 원래 4개 하다가 지금 3개 하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증권회사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탐방을 잡으면 따라가는 거죠. 끼어서 몇 번 하다가 지금 말고 예전에도 개업했었으니까 개업했을 때도 이제 화목 오후는 휴진을 하고 회사 탐방 다니고 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으니까 가면 확실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정보들이 좋은 정보라기보다는 우리가 물건 살 때도 여러 가지 스펙을 공부를 해서 사잖아요. 자동차의 뭐 엔진이 어떻고 마력이 어떻고 이런 거 공부해서 사잖아요. 이 회사 제품보다 이 회사 제품이 어떤 면에서 좋다 이런 걸 다 분석을 하고 사잖아요. 조금이라도 가성비 있게.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회사가 경쟁사보다 어떤 면에서 더 뛰어나고 사업을 잘하는지를 알려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의사니까 내가 뭐 화장품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반도체 회사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물론 책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책으로 공부하는 거와는 다르게 탐방을 가면 거기 실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거를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죠. 책으로만 보는 것보다. 탐방을 가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도 주식 투자는 김봉수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그 교수님 탐방 안 다니시는 것 같기는 해요. 싸고 좋은 회사를 사서 오래 갖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면서 확신을 얻는 건데 물론 내가 인터넷을 보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정보를 얻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탐방을 가면 더 확신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스터디를 하면 장점이 뭐냐면 내가 탐방을 안 가도 다른 사람이 탐방 갔다 온 거를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요새는 인터넷에 보면은 탐방 갔다 온 사람들이 후기를 많이 올려요. 그래서 이제는 뭐 꼭 탐방을 안 가도 탐방 갔다 온 사람들이 후기를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IR을 동영상으로 유튜브 하듯이 IR 해주시는 회사들도 있고 예전에는 사실은 그래도 탐방을 갔다 오면 어떻게 보면 엣지가 좀 있었죠. 근데 요새는 탐방을 안 가도 워낙 정보가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저는 그래서 한국 주식을 많이 했었고요. 미국 주식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네들은 분기보고 나올 때마다 CEO가 나와가지고 다 IR하고 그걸 다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데요. 근데 영어로 돼 있잖아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 주식을 안 했던 건데 근데 요새는 AI가 번역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주식 저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살 수는 없으니까 뭐 그냥 누가 좋다더라 이것만 갖고 어떻게 내 돈을 투자해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 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수익률 많이 냈던 종목들은 탐방 갔던 회사는 아니에요. 탐방 갔던 회사 중에서도 먹고 나온 회사들이 있는데 큰 수익을 내려면 B2C 산업이 더 잘 되기는 해요. 제가 여태까지 크게 먹었던 종목들은 다 B2C예요. 왜냐면은 고객들한테 사업을 해야지 사실 이게 성장성이 계속 될 수 있거든요. 빅테크나 모든 미국 주식 회사들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도 미국은 주 하나에 성공을 하면 50개 주로 확장할 수가 있잖아요. 다 같은 언어권이니까. 내수가 되니까 어느 한 주에서 성공한 회사를 투자하면 50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결국에는 그 미국 회사가 또 해외 진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어마어마한 물론 고밸류를 받기도 하지만 나스닥이나 이런 데가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 좋은 거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수 시장도 작고 요새는 좀 한류 때문에 많이 바뀌긴 했죠. 화장품 같은 게 어젠가 오늘 기사였을 거예요. 프랑스에서 미국 수출한 거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수출한 금액이 더 크단 말이에요. 물론 화장품은 많이 올랐어요. 제가 지금 VT 같은 경우는 수익률 180%인데 VT는 이제 리드샷 때문에 샀지만 VT 말고도 TNL도 있네요. TNL은 화장품 회사는 아니고 히어로 코스메틱의 이제 ODM 납품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지금 한 100% 정도 먹고 있는데 더 많이 오른 회사들도 많고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못 샀지만 하여튼 잘 된 거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안 된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안 된 거는 이제 아스플로라고 이제 반도체 회사인데 이 회사는 제가 탐방 갔다 왔어요. 탐방 가기 전에 얘네가 어플라이 머티리얼스에 납품을 한다 그 얘기를 듣고 샀어요. 많이 샀는데 탐방을 가서 주담이 너무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 이상 팔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아쉬워서 갖고 있었는데 반토막 났어요 지금. 그래도 주식 투자에 중요한 게 비중 조절이죠 뭐. 어쨌든 원장님은 의료 쪽에 있잖아요. 의료기기 업체라던가 제약회사, 바이오, 셀트리온 이런데 남들보단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듣는 소식도 있고. 그렇죠. 주식 투자가 좀 재밌는 게 너무 아는 게 많아도 병이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반도체에서 다니는 애들은 반도체 회사 투자하면 돈 잘 벌 거 아니에요. 사이클업이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이 제일 크니까. 근데 또 너무 잘 알면 안 좋은 것도 많이 아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꿈을 먹고 가고 잘 되는 걸 보고 가야 되는데 메디포스가 이제 줄기세포 만든 회사거든요. 그것도 이제 저희 예전 삼성일원의 하철원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개발을 했어요. 그 교수님은 이제 상장 전에 주식을 받았기는 돈을 엄청 버셨고 삼상 하실 때 삼상 결과 나오기 전에 회식할 때 막 얘기하신 거예요. 야 우리 결과 좋아. 샀어야 되는데 안 샀어요. 근데 상장하고 이제 삼성 결과가 좋아서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근데 얘네가 결국 수출은 실패했어요. 왜냐면 세포치료제다 보니까 생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막상 결과가 그럼 엄청나게 다 좋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었긴 해요. 지금은 지지부진합니다. 메디포스가 돈도 못 벌고 있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투자 안 했지만 주가가 엄청 올랐다가 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근데 그 구간을 다 먹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고 확실히 이런 건 좀 알아야겠네요. 의사여야. 아니 근데 요새는 인터넷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엄청 공부하셔갖고 투자자들 만나다 보면은 전혀 의학 전공이 아니고 바이오 전공이 아니신데도 엄청 잘하신 분들 많아요. 맨날 주담한테 전화하고 탐방은 안 봐줘도 전화하면 주담들이 개인들한테도 다 설명은 다 해주거든요. 의지만 있으면 굳이 탐방 안 가도 전화하면 다 얘기해주니까 물론 주담도 의학 전공이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다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확실히 수익률이 좋으셔서 그런가 주식 얘기하실 때 저는 주식 얘기가 제일 좋아요. 제가 뭐 바이오 회사로
회사로 돈 많이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바이오 회사도 재밌고 반도체 회사도 많이 공부를 하고 HLB도 되게 재밌는 게 좋은 회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오르는 구간을 다 먹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삼양식품도 지금 수익이 690%라고 하지만 제가 그걸 10만 원부터 지금 전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고 처음에 샀을 거 아니에요? 20만 원 갔을 때 100% 먹었을 때 30%를 팔았어요. 그리고 60만 원 갔을 때 거기서 또 30%를 팔았어요. 지금은 처음 갖고 있던 물량이 한 반밖에 안 갖고 있기는 한데 그걸 안 팔았으면 엄청났죠. 그나마 삼양식품은 좀 비중을 실었는데 이제 루닛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거는 그 비중을 조금밖에 안 사가지고 사실 절대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내가 많이 투자한 종목이 많이 올라야지 수익이 엄청 나는 건데 이제 조금 투자한 종목이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많이 투자한 종목은 오르면 또 팔아요. 어느 정도 먹으면.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올라도 엄청 많이 오른 건데 사실은 600 얼마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한 100%만 먹어도 되게 잘 된 거 그렇죠. 100%만 먹어도 엄청 잘 먹은 거죠. 50%만 먹어도 엄청 잘 먹은 거죠. 수익률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주식 투자의 장점이 뭐냐면 빠지는 건 100%예요. 내가 10종목을 투자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5종목이 어떤 한 종목이 빵원이 돼도 얘는 마이너스 100%잖아요. 근데 오르는 건 무한대예요. 어떤 종목은 100% 오를 수도 있지만 어떤 종목은 200%, 300% 오르는 종목이 나와요. 오래 들고 있다 보면은. 바닥은 정해져 있는데 위가 뚫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좋은 회사들만 내가 잘 골라서 갖고 있으면 이 10개 종목 중에 한두 개 종목은 롱테일 때문에 몇백 프로가 오르는 종목도 있고 물론 내가 실패한 종목들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도 가죠. 실제로 제가 뭐 계좌에도 마이너스 50%짜리, 70%짜리 있는데 그런 종목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200%, 300% 올랐어. 그럼 얘가 내 포트에서 비중이 커져요. 떨어진 애들은 비중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거시적인 변동성을 봤을 때 많이 커진 애들 비중이 왔다 갔다가 커지니까 사실 얘네가 오르면 더 많이 수익이 나는 거고 주식은 그런 또 장점이 있죠. 리밸런싱이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지수 투자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지수 투자는 전체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망한 회사들은 없어지고 좋은 회사만 남잖아요. S&P 500이나 코스피 이런 회사들은 좋은 회사만 남겨서 계속 가는 거잖아요. 지수가. 그러니까 그런 지수 투자가 좋은 장점은 실적이 나쁜 회사들은 빼버리고 좋은 회사들은 계속 넣어주면서 계속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내가 주식 투자가 어려우면 그냥 S&P 500에 넣어놓으라는 게 그래도 연수익률 10%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부동산보다 훨씬 수익률은 좋죠. 근데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는 이유는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레버리지가 크니까 절대 수익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수 투자는 레버리지를 쓰기가 쉽진 않으니까 이제 그런 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저는 주식 투자가 더 재밌어서 사실은 부동산은 사놓고 그냥 가만히 집에 사는 거잖아요. 주식은 새로운 회사가 계속 나오니까 반도체 회사들도 되게 재밌고 화장품 회사도 공부해보면 되게 재밌고 어떻게 이 회사가 돈을 버는지를 공부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재미를 느끼면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저는 주식을 하는 거예요. 약간 적성 차이가 좀 있긴 하죠. 그렇죠. 적성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적성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나는 그런 거 공부하는 거 귀찮고 재미없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부동산 하거나 근데 부동산도 사실 잘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부 많이 해야 되고.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부동산도 임장도 다녀야 되고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부동산 진짜 쉬운 게 아니고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은 자기가 잘한 거를 계속 하게 된다고 돼 있어요. 투자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간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계속 투자를 좋아하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30년이 있었잖아요.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안 해요. 젊은 친구들은. 왜냐면은 자기는 자산이 오르는 걸 본 경험이 없거든. 그래서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80년생인데 제가 한국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건 한국이 고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계속 성장했었고 제가 이제 거기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주식을 관심이 있었던 거고 부동산은 저는 솔직히 한 번 집 사봤는데 4억에 사서 10억에 팔긴 했는데 근데 이제 팔고 더 올랐어요. 하여튼 뭐 어쨌거나 투자가 다 잘 되시는데요? 이제 상가 투자는 망했어요. 상가 투자했는데 그건 망했고 부동산은 쉽진 않다. 그리고 부동산은 일단 좀 부지가 커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은 소액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저도 군의관 이럴 때 돈 없으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게 주식이었기 때문에 주식을 한 거고 거의 20년 이렇게 하신. 그쵸. 저 2005년부터 했어요. 이 정도면 의사 말고 전업 투자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왜 개원을 했을까 다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식이나 할걸. 바쁘시잖아요. 주말에도 일하시고. 주식 공부할 시간은 좀 있으세요? 요새는 없죠. 이게 두 번째 개원인데 첫 번째 개원했을 때는 화목 오후는 휴진을 하고 이제 탐방 다니거나 스터디에서 만나서 공부하거나 이런 거 했었고 제가 첫 번째 개원을 접고 한 2년을 쉬었어요. 그동안은 이제 투자만 했죠. 투자 활동만 열심히 했고 제가 사실 펠로우 마치고도 1년을 여의도에서 투자 자문사 취직해가지고 오. 투자 자산운용사 자격증 따갖고 여의도에서도 1년 일을 해봤는데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 매일매일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거를 계속 보고 있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생산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일을 안 해도 남들이 일을 해서 내 돈을 벌어주니까 너무 좋은데 내가 뭔가 생산성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불어도 뭔가 남의 돈을 내가 굴려서 불려주는 펀드 매니저면 뭔가 생산성이 있는 거죠. 애널리스트들도 회사를 분석해서 공유하고 이러는 거니까 생산성이 있는 거지만 저는 그냥 제 개인 돈을 그냥 투자하는 입장에서 성취감 좀 떨어지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병원 의사를 하면서 환자 치료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시간을 좀 빼서
하면서 투자도 하고 이러면 가장 베스트인 거긴 한데 개원이의 이런 숙명은 또 열심히 안 하면 환자들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제가 2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도 좀 따라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의학 공부하느라고 주식 공부도 못하고 그냥 예전에 그냥 갖고 있던 종목만 갖고 있고요. 사실은 뭐 한국보다는 미국 쪽이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국장 쉽지 않아서 저도 이제는 슬슬 정리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지 의사로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죠. 어쨌든 간에 이게 있어야 또 주식 투자도 안정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버틸 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식시장은 계속 좋은 게 아니라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서 저는 마음을 가지는 게 이 계좌에 찍혀있는 돈의 30%는 내 돈이 아니다. 30%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30% 뺀 금액만 내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빠질 때는 심리적으로 누구나 힘들어요. 그럴 때 이제 본인 소득이 있어야 견디기가 쉽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코스피 4천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그럼 원장님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원장님 오늘 얘기 되게 잘 들었는데 투자 관련해서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조언할 실력은 안 되고요. 투자는 본인 책임이니까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모든 투자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 탓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열심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 돈이 걸린 문제니까 사실 재테크나 투자는 운의 영역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래서 손해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손해 안 보는 것까지는 내 노력으로 가능한 건데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느냐 이거는 운도 많이 좌우하는 거라서. 그럼 원장님은 지금까지 운이 좀 좋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사실 주변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 너무 많이 봐서 나 정도는 별것도 아니다. 그쵸. 저는 뭐 조금 운이 좋았다. 근데 이제 실력도 엄청나신 분들도 많고, 노력도 엄청나게 하시는 분들 많고, 거기에 운까지 따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실력은 크진 않은데 운이 엄청 좋으신 분도 있고, 저도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저는 재밌어서 했던 거고, 운도 조금 따랐고, 뭐그 정도지 저는 뭐 개미 수준이니까요. 그럼 뭐 부동산이나 코인 이런 거는 아실 생각이 이제는 아예 없으세요? 코인도 어렵더라고요. 되게 복잡하고 주식도 사실 변동성이 큰데 코인은 더 커서 코인은 앞으로도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저는 안 할 것 같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 집도 없어요. 집도 없는데 노후에 살 집 정도 하나는 사지 않을까 싶긴 한데 투자 목적으로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전 주식을 계속 하면서 병원 키우고 그렇죠 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국장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좀 해보시자면 국장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 몇 년간은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인구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올 것 같아요.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이미 잃어버린 30년이 온 건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뭐 일본만큼의 그런 인플레이션이 심하진 않겠지만 제가 사실 살면서 겪어왔던 그런 자산 증식의 시기는 좀 어렵지 않나. 지금 젊은 사람한테 얘기하자면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국내 주식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미 기본 지식이 있다 보니까 사실 변화하기 어려운데 새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을 공부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은 버려라. 버리라기보다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게 낮추는 게 맞는 좋을 것 것 같아요. 같다. 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